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레슨남 이시안쌤 그리고 조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네, 제 벌칙은 승현 학생이 저한테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전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네. 그냥 이번에도 깜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재미없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오, 1분 먼저. 네. 오, 세 명이나. 네 명. 야, 태희 학생이. 태희 학생이 늦은 게 아닌데 네. 뭔가 되게 늦은 기분이에요. 그러게요. 자. 되게 신기합니다.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를 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리송하면 저희가 단 한 번 초성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문제 풀어볼게요. 세계 최대 비디오 게임 회사 기네스북의 가장 오래된 게임사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본사는 일본 도쿄에 위치하고 있으며 슈퍼 마리오, 포켓몬 등 각종 인기 게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정답 맞추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네, 예. 초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닌텐도. 닌텐도. 자, 닌텐도는 사실 저희 장담한테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럼요. 뭔가 드립을 치기도 전에 너무 쉽게 이거는 나와가지고. 너무 쉬워서. 네. 1889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화투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해요. 그다음에 1902년인가에 트럼프를 일본 최초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다 놀이기구를 게임이네요. 만드는 예. 회사였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1950년대는 별의별 걸 다 했대요. 뭐 러브호텔 이런 사업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파워핸즈라고 기계핸즈 이런 혹시 이렇게 하면은 그 펀치 같은 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하는 그런 알아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네. 사다리 골로. 네, 이렇게. 사대골 이렇게 돼서 맞아요. 그거를 여기서 제일 먼저 개발해요. 어린이 장난감으로. 근데 그게 히트를 치면서 본격적으로 장난감을 개발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페미콤을 개발을 해요. 페미콤 그 네, 게임기. 게임기, 가정용 게임기 페미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닌텐도 DS라든가 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 첫 번째 시초가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마리오 브라더스나 이런 것도 이제 세계적인 메가히트한 그 콘텐츠를 만들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 스마트폰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좀 적자를 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병적인 음주의 양상을 나타내거나 음주에 의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 장애와 더불어 내성이나 음주의 감량, 중지에 따라 금단 증상이 생기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알 것 같나요? 네. 오호. 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5초 카운트 바로 주세요. 정답. 알코올 증후군. 알코올 증후군. 증후군. 의존증. 의존증. 정답입니다. 와, 다행이네요. 와, 다행이다. 말하고 깜짝 아슬아슬하게. 놀랐어요. 처음에 의존승이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는 알코올 의존증 말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만성 알코올 중독. 그렇죠. 만성 알코올 중독. 근데 이거 이제 요즘은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말로 고쳐 부르는데 알코올 의존증에는 일단 병적인 음주 양상이 나타나거나 이 병적인 음주라는 게 자기가 절제를 못하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주인한 직업적 사회적 기능 장애가 있을 때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알코올리즘이라고도 말을 해요. 알코올병이라고도 말을 해서 알코올리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인데요. 무슨 신드롬일까요? 그러게요. 알 것 같습니다. 자, 초성 찬스를 써야 될까요? 네, 초성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일단 초성 찬스가 자 지읒, 네. 니은, 비읍, 시읒. 외래어인가요? 예, 외래어입니다. 네, 그러면 맞춰보겠습니다. 오, 대박,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제노비스 신드롬. 제노비스 신드롬. 정답입니다. 오.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로? 이게 학교에서 네.
공 공부할 때 배웠는데 그때 막 방관자 효과 막 이런 걸로 좀 헷갈렸는데 그래도 초성 찬스 써서 맞춘 거. 대단합니다. 비슷합니다, 진짜. 제노비스 이게 1964년에 뉴욕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살해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살해되는 거의 30분 동안에 그 지켜본 사람이 38명 있대요. 근데 아무도 그걸 말리거나 신고조차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각박해진 현실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했겠지. 그러니까 구경꾼 효과,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누군가 했을 거야라고 해서 책임의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책임이 분산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한 미국의 억만장자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이주한다는 꿈을 내걸고 2002년 설립한 우주선 개발업체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 와, 오늘 와, 새롭네요. 뭐, 네. 이거 옛날에 주제로도 한번 나왔었는데. 맞아요. 한 번 다뤘었던 것 같아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스페이스X. 스페이스X.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거 절로 나오네요, 진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화성을 이주를 시킨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전에 이제 뭘 먼저 하냐 하면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주를 보내는 걸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발사체를 쏘잖아요. 네. 그 발사체 쏘고 간 다음에 그게 그냥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회수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기술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재활용에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9월 달에 한번 폭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그 가성비를 좀 좋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 갈 사람들 모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 때문에 좀 화성 나사가 민간 업체에서 먼저 보내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사도 우리도 보내겠다라고 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 좀 발전한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4문제 모두 맞췄습니다. 과연 오늘 다 맞출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저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중계방송은 날씨 등을 이유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체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이를 땡땡땡땡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줄여서 땡땡땡땡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이걸 입죠. 아, 비 올 때 입는 옷. 네. 우이. 그 우이, 그거는 군대에서 오기 때문에. 한초 우이? 한초이. 네. 제가 우산만 쓰고 다녀서 잘.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모르겠다. 모르겠다 프로그램. 네. 정답은 아, 레인코트였습니다. 아니, 근데 우비 몰라요, 우비? 우비라는 단어가 계속 우이 이렇게 예, 군대의 폐해네요. 아닙니다, 예. 그만 나가면 국방부 가만 안 있어요. 네, 근데 뭐 오늘 좀 전반적으로 잘 맞춰줬으니까. 그래요? 네, 레인코트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근데 저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 스포츠 중계를 예정했는데 비가 와서 스포츠가 아예 못하게 되면 2시간, 3시간을 비워버리잖아요. 네. 그럴 때 나오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재방송 틀어준다든가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많이 틀어주곤 했었죠. 이렇게 좀 스탠바이한 프로그램, 이걸 레인코트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스탠바이 프로그램이라고도 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아쉽게 다 맞추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좀 멋진 활약 보여줬어요. 네. 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네. 정말 그 주제 저번에 다뤘던 주제랑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해서 역시 방송을 계속하면서 저도 조금씩은 똑똑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그러게요. 다행입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한 씨는 평소에 술 자주 마시는 편이죠? 저는 솔직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통풍이랑 병도 좀 걸리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보미 씨보단 덜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술로 살찌는 데에는 네. 세계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뜻이겠죠. 특히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도건 학생의 질문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는 좀 술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이게 매일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술 많이 마시네요. 아까 문제에 나왔듯이 네. 알코올 의존증인 것 같아요. 도건 학생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기 벌써? 전에 꼭 맥주 한두 캔을 마시고 아이고야. 자고. 뭐 저도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정도는 저도 한 괜찮습니까? 23부터 맥주 한 캔씩 꼭꼭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통풍에 걸렸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미 씨보다 덜 먹는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참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슬프게도 이런 것만 아시아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술과 건강에 대한 세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90개 중에선 15위예요. 이게 약간 처지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데는 못 당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꽤 상위권이고요. 실제로 이제 실태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맥주 200ml 한 잔이죠. 네. 이거를 보통 4.9잔, 5잔 정도 마신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건 소주는 50ml, 이게 한 잔인데 이걸 6.1잔 정도 마시는 거예요. 앉으면. 6.1잔이면 보통 한 병이 7잔 정도 일곱 잔. 나오니까 네. 한 병 정도 마신다는 거죠. 앉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슈에 관한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인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 술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해서 제가 무슨 기술 소개할 때 우리는 언제 1등 같은 거 해봅니까 했는데 이런 데서 1등을 하네요.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한국은 알코올로 인한 열량 섭취가 가장 높은 국가로 뽑혔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약 168kcal의 술을 마셔서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고요. 탄산음료로 섭취하는 것이 44kcal라고 하니까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해서요. 사실 한국 다음에 체코나 핀란드, 독일 이게 술로 유명한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술을 더 마시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는 심각해지는 고위험 음주에서 청소년 음주 대책이 시급하다. 어른들이 하도 마시니까요. 애들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네. 최근 술 취한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위험 및 고위험 음주율이 15.6%라고 해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22.5%, 여성은 7.2%니까 한마디로 저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남성 중에 5명 중에 1명은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위험, 고위험 음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이같이 음주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음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정부가 주류세 인상을 고민을 했어요. 서민 증세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죠. 소주에 세금을 많이 걷었을 경우에 그 저항은 정말 엄청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살 수 있고 또 싸니까 청소년도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요. 네. 무엇보다 그 중독성 우려가 큰 청소년 위험 음주에 대해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이 술이 칼로리가 높다는 이야기는 사실 들어봤지만 이 한국인들이 술로 찌는 살이 설탕으로 찌는 살보다 더 많다는 게 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이 술 한 잔이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선생님 술만 마시면 술도 안 찐다는 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술 자체에도 칼로리가 있다는 거죠. 있죠. 보통 이제 술이 이제 안주의 칼로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술이 그람당 7kcal래요. 이게 그람당이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잖아요. 네. 지방이 1g당 9kcal예요. 어휴, 지방 못지않게 많은 건데 그렇네요. 말하자면 그 술 한 잔이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술 한 잔이 보통 50에서 60kcal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잖아요. 안전에 한 병 정도를 먹는데 네. 그 한 병을 먹으면 300kcal라 이런 부분은 300kcal니까 밥 한 공기에 해당을 해요. 네. 우리가 반주할 때 밥 먹고 소주 한 잔하고 같이 하면은 밥을 2공기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 또 하나 그 말씀하신 대로 술을 먹을 때 그 안주까지 같이 먹으니까 네. 그럼 밥은 따로 먹고 안주에 또 칼로리가 나오고 보통 치킨을 먹잖아요. 네. 그 칼로리를 생각하면 엄청난 칼로리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술이 들어가면은 온몸이 뭐 이렇게 더워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으로 쓰인다. 뭐 굉장히 술꾼 연합회에서 약간 대변하려고 술 오보자.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그 마라톤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그걸 재봤더니요. 네. 1시간을 달려야지 300에서 400kcal 빠져요. 음. 그만큼 열을 내고 땀을 내야지 그 300에서 400kcal가 빠지는데 열 조금 나는 거 가지고 그만큼 안 빠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이 비만, 음주 흡연자의 경우에는 자기 절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사고과에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특히 이제 채용에서는 그런 것이 힘들지만 인사국가에서는 약간 반영이 되는데 그게 벌점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기업에선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연에 성공하면 그러니까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금연 목표로 하고 아니면 살을 이번에 5kg을 빼겠어, 10kg을 빼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빼면은 뭐 100만 원, 500만 원 지급한다든가 해서 인센을 지급하는 방법을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석이조네요. 네. 서양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직원 차원에서 모르겠지만 임원으로 가면요 뚱뚱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것들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TV에 나오는 서양 그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뚱뚱하거나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윗자리로 올라가는데 좀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봤나요, 두분 학생? 네,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 꼽은 중요 단어는 서민 증세인데요. 서민 증세. 이렇게 담배값을 인상했는데도 흡연율이 크게 이렇게 낮아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주류값을 인상을 해도 소비율이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차라리 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서민 증세를 중요 단어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유, 네. 참 맞는 말을 해줬네요. 네, 우리가 음주를 절제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살이 찌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주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음주가 느는 이유는 경제 불안과 관련이 많다고 하죠. 네, 국세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세수 가운데 주세가 총 3조가 넘었어요. 네, 전년보다 13.2% 증가를 한 건데 네. 이게 경기 불안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1990년에 1조 원을 처음 넘었고요. 2조 원을 처음 넘은 게 IMF 때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3조가 넘으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좀 많이 거치고 있는데 경제 불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주인공이 괴로우면 포장마차 가서 혼자 술을 술 마시죠. 마셔요. 예, 럭셔리한 사람은 바에 가서 혼자서 양주를 술을 마시죠. 마셔요. 예, 술을 마시는 걸로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 불황이 되니까 결국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트레스 푸는 거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소주를 먹으면서 이걸 푸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도 그렇고요. 자꾸 먹다 보니까 음주에 대해서 이제 아까 나왔던 만성 알코올 의존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나 도박, 마약 같은 것들이 경제 불안과 맞물려서 늘어나는 그 4대 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음주만 봐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은 폭력성이 강해지고 음주운전 등 뭐 사회적 무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일단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그 비용까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너무 커지지 않나 싶으신데요.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한 해 평균 2만 4천 건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24,000. 24,000건. 그러니까 사망자가 600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음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합치면 그러니까 뭐 질병이라든가 뭐 위에 빵꾸가 나가지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중독, 자살, 사망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6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라고 하니까 음주로 인한 피해가 좀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음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뉴스를 보면 폭력 등 범죄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었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과도한 음주 문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처벌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 가령 우리가 뭐 성추행 같은 걸 했을 때 항상 변명이요. 기억이 안 난다. 술 취해서 그랬다거든요. 네. 그럼 술 취하면 네가 아니냐? 술 취하면 걔가 돼도 되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의 법이나 법 체계나 이런 양형 체계는 술에 취하면 이 사람이 정신이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제정신에 했을 때보다 술에 취했을 때 더 그 강하게 처벌을 때려버리면 네.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술에 좀 관대한 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얘기들이 좀 더 술에 엄격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 시간의 족보를 열어라.
선생님,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짜자자잔. 뾰로로로로로. 짜잔. 네, 업무 특성상 술을 많이 먹는 영업사원이 술에 관계된 질환에 걸렸다면 그것은 회사의 책임일까? 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학생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업사원만의 그 영업 방식이 있겠지만 술이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영어방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비법은 술을 통한 그런 이벤트성 영업이 아닌 고객에게 뭔가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꾸준한 관리에서 오는 게 비법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고충 또는 갑질 논란, 이런 갑질 문화 이런 것 등으로 그 음주를 통한 접대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오히려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그 직원 복지나 그런 고용 안정성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매뉴얼을 좀 다시 재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영업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으로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정말 관리하는 부분이 회사가 이제 직원들에게 영업사원들에게 해야 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상 술을 많이 먹는다는 네. 거니까 이 업무가 네네. 어쨌든 뭐 김영란법이든 뭐든 간에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네네. 적게 먹어도 그 충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에 관계된 질환에 걸렸다라고 네네. 했을 때 이게 회사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더 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업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술을 먹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이 강해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영업 사원으로 있는 그 영업 부서에 있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술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가서 너 그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랑 술을 먹고 와라 이런 식으로의 그런 강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네네네. 업무 특성상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물어봤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미 요즘 업무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얘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왜곡하거나 아니면 뭐 면접을 하기 싫어서 뭐 이렇게 그런 걸 막 질문을 왜곡하고 제 편한 대로 생각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네네. 대답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답변을 해보자면 네네. 일단 많이 마시는 사람이란 가정하에 회사의 책임이 있냐는 말씀이시죠. 회사 책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재해 보상 관련해서라도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하고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기업이라기보단 이건 그 영업이라든가 영업직이요? 영업 관리나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뭐 술 어쩌고 이런 맞아요, 것이 많이 맞아요. 없다라고 예. 하지만 실제로 김영란법은 관공서와 그다음에 뭐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인 거지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거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전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도건 학생 같은 경우가 그쵸. 제가 좀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왜냐하면 그 저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자꾸 질문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예. 그 요즘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런 상황에서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보자면 이 면접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질문한 것에 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버릇을 좀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겪어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도원 학생 잘 들어봐요.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문제를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설명하신 상황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제 도원 학생이 이제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참 네네. 좋겠네요. 네네. 네, 자 어떻게 들었나요? 항상 이렇게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맞아요. 해주셔서 네. 제가 또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점은 좀 앞으로 하지 않도록 네. 또 공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네.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라고 치고요. 이번에는 네네네네.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순을 네. 끓일 수 있는 그 순을 끓일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네.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제 방법은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 술을 마시는 거 얼마든지 마시게 허용하고 심지어 그 술 마시는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술을 만들어 먹게 얼마나 술을 만드는 과정이 귀찮은지를 좀 이 경험을 계속 시켜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좀 확산시키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네. 긴장하는 날처럼 한 방에 이렇게 많이. 쫙 한 방에. 양조장.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죠. 사실 쉽지 않나요? 만드는 거. 아니 9일 걸려요. 일단 발효. 숙성에 예, 과정이 그 필요하니까. 자체가 이제 좀 며칠 걸리는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만들면 9일 후에 매일매일 어쨌든 9일만 잡으면 또 매일매일 술이 생기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금주 다이어트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목표 기간 안에 금주를 또 실천하고 그래서 목표량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포상 휴가도 주고 보상금도 주는 식으로 하면 개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회사가 전체적으로 술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고요. 그럼 원래 술을 안 먹는 사람한테는 역차별 아니에요? 도건 학생은요? 좀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아니, 회식 일단-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제 회식 문화가 네. 그 부장 그 영업 부서에서 영업 부서래 그 부서에서 부장이 그쵸. 이제 거의 주최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이제-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사원부터 대리 그다음에 부장까지 그 직급에 상관없이 주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식 문화의 그 컨텐츠를 좀 다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부장은 야구장 회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갓 들어온 신입사원은 클럽 가서 이제 회식을 하자고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놀이공원 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컨텐츠를 다변화하다 보면 네. 굳이 이제 음주랑 관련되지 않은 그런 좀 회식을 해서 자연스럽게 좀 음주율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클럽 입장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살펴볼게요. 네. 소희 학생, 정기적으로 퇴근 후 할 일이 생긴다면 술을 마실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매일 독서 혹은 운동을 하는 소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든다면 사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술을 마시는 횟수도 줄어들 것이다. 좋네요. 유리 학생, 회사의 직원들이 술을 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식 문화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술을 마시기 위해 회식을 하는 현상 자체를 탈피하여 모든 직원이 즐길 수 있는 무알코올 회식 문화를 개척해 나갈 때 직원들의 금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건 학생과 좀 비슷한 의견이네요. 네, 온유 학생, 술이 있는 회식을 없애고 스포츠나 문화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로 대체한다. 애초에 회사에서 술이 포함된 회식을 일절 금지시킨다면 술 마시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 회식비 지원금 등을 대신 직원들의 운동이나 문화생활에 쏟는 것이 필요하다. 유실 학생, 사내 주류 다이어트 대회를 개최한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먹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있어 기존보다는 술을 줄이게 될 것이다. 개인은 주량을 줄이게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술을 절제하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태희 학생, 술이 일상화된 회식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주로 회식을 주도하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회식을 자제하고 회식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술을 하지 말라는 공고를 내린다. 술 없는 회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사원에게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일단은 뭐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유실 학생 의견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좀 대부분 이제 못 마시게 좀 강제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그렇죠. 그 사내 주류 다이어트 대회처럼 아까 제가 말한 좀 컨텐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눈치가 있어서 좀 줄이게 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자연스러워서 전 유실 학생 의견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유실 학생을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없다기보단 절제한다는 측면에서 좀 줄인다 이런 식의 유도를 통해서 줄인다라고 해서 좀 현실적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른 의견이기도 하고 해서 유실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실 학생이 베스트 대 그거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음주로 인한 폐해나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게 네. 실제로 언제 시작되냐면 대학생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학생 때 맞아요. 주어라 죽자 마시자 사과식도 있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정말 근절시키기 위해선 대학생 때부터 좀 절제하는 습관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 취업 준비가 안 된다라는 그런 핑계로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마실 땐 좋지만 나중에 더 속쓰리고 더 아픈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술을 좀 자제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우리 방송을 보면서 예, 취업을 준비하시는 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은요? 저는 술을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네. 계속 술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과도한 음주는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쵸. 적당히 마시고 스트레스도 조금씩 술 말고 다른 걸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나는 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